여보세요. 예, 어떻게 뭐 수업 어떻게 들을만 해요? 그래서 아직 뭐 이 기능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수업이 좀. 근데 이 사람이 혼잣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혼자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생판 거죠. 칠판만 놓고 지금 수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반응도 모르고 하니까 이 좀 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불편해요. 원래 이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 수업 한다는 게 이것도 아직까지 요 기능들을 잘 못 쓰니까 좀 많이 피드백도 빨리빨리 안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체크가 안 되니까 많이 불편하죠.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이제 수업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 좋죠. 우리가 이제 금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는데 사람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할 일과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과 열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과 열을 우리 이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 다른 말하면 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 이제 겨울, 이게 이제 봄이고, 여름이고, 이게 가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계절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이 사계절의 흐름을 우리는 절대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사계절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자연이고, 여기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 계절에서 원하는 것들이 뭐냐 이거죠. 이 겨울이라는 계절은 다른 거 없어요. 이 탄생이 주 목적입니다. 탄생. 여름이라는 계절은 결국은 뭡니까? 완성이 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럼 봄은 뭡니까? 무조건 성장이 주된 거고, 가을은 뭐야? 숙성이 주된 거예요. 숙성. 그러니까 자연이 보여주는 이 사계절은요, 겨울은 무조건 탄생시키는 거예요. 탄생. 봄은 그 탄생된 걸 가지고 무조건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름은 성장한 것을 무조건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고, 가을은 그 완성된 것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숙성. 이것이 각 사계절, 자연이 원하는 거예요. 자연이 원하는 거. 그럼 여기 자연이 원하는 거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이 원하는 것은 결정된 겁니다. 자연은요, 인간이라는 만물의 그 생각이나 행동 따위는 신경도 안 써요. 자연은 무조건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겨울은 탄생시키겠다. 봄에는 무조건 성장시키겠다. 여름은 무조건 완성시키겠다. 가을은 무조건 숙성시키겠다고 이미 자연이 결정한 겁니다. 인간은 여기서 뭘 해야 되면 인간은 이 수능을 하든지, 여기를 떠나서 딴 데 가서 적응을 하는 요 두 가지만 어떻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간은 자연이 결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은 뭘 결정했냐? 바로 이렇게 음과 양을 결정한 건데, 인간은 그걸 가지고 오행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목화토 금수 중에서 뭘 내가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겨울과 봄이라는 탄생과 성장을 통해서, 이거는 성장이 아니고 이제 장생이라고 하는 거야. 장생. 장생에서 숙성시키는 건데, 탄생과 장생을 통해서 결국은 여름과 가을의 완성과 성숙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성숙을. 이런 것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이제 이 코너를 4개를 맞는 겁니다. 여기 토라는 거예요. 이 전환점. 여기 전환점이가. 여기는 뭐야? 진사에서 변하는 거, 전환하는 거고, 여기는 미신에서 전환하는 거고, 술해에서 전환하는 거고,
축인에서 전환하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묘라는 봄의 모습, 여기는 오라는 여름의 모습, 여기는 유라는 가을의 어떤 정점, 이건 겨울이라는 자라는 어떤 이 정점. 그래서 좌우묘는 어떻게 보면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그 계절의 정점에 와 있다. 정점에 와 있으니까 반드시 다른 쪽으로 변화해야 되겠죠. 그 좌우묘는 전부 다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 그러니까 좌우묘가 딱 사주에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변화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묘가 변화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겠죠. 어디로 변화하고 싶습니까? 오화로 나가든지 자수로 들어오든지. 오가 변화하고 싶은 건 뭡니까? 다시 목으로 다시 가든지 다시 가을로 가든지. 유가 변화하고 싶은 것은 뭐야? 다시 여름으로 가든지 다시 겨울로 가든지. 자가 변화하고 싶은 거 다시 가을로 가든지 다시 봄으로 가든지.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방향을 우리는 표출적 삶이라고 하는 거고, 뒤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유지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어디서 결정되냐? 요거는 대운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대운 이전에 어디에서 이미 다 주어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사주 팔자에서 이미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은 결국 사주팔자에 주어진 것을 놓고, 대운은 뭐야?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대운을 계절로 인식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계절은 오로지 어디 사주팔자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금의 이 논리에서 이 대운을 자꾸 계절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대운은 계절이 아니라고 내가 수십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대운은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계절적 영향을 받는 것은 오로지 어디, 계절적 영향을 어디에만 있다고요? 원국의 흐름. 원국의 흐름이에요. 사주팔자의 흐름. 즉,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바로 계절적 영향이라는 거예요. 원국. 대우는 뭐냐? 이 계절적 이 영향에서 뭐야?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운을 갖다가 무슨 계절로 인식하면은 막 뒤죽박죽 짬뽕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묘년에 태어나가지고 5월에 이제 탄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월에 6일날 낳고 뭐 자시에 태어났다가 칩시다 이거. 그럼 이 사람의 원국의 흐름 계절은 뭐야? 이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되게 순차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예? 네. 그런 과정 중에서 대운이 이제 순행이냐 역행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계절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뭐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뭐 개묘년에 태어나고 이래서 뭐 갑오월에 태어났다고 쳐봐요. 갑오월에 그리고 뭐 신유일에 뭐 경자시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 뭐 봄에 거쳐서 여름을 거쳐서 가을을 거쳐서 겨울을 거쳐서 흘러가는 이 흐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순행이다 보면은 이 대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 신, 유, 술, 해, 자축을 이렇게 나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역행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 진, 묘, 인, 축, 자, 해, 뭐 이렇게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그 논리대로 하다 그러면 요때는 뭐 가을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을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 절대 안 변해요. 5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5월이 원하는 거, 5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완성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월은. 5월은 무조건 완성이에요. 완성. 5월이 원하는 거는 무조건 완성. 누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주 팔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내가 완성된 사람이 되든지 다른 사람을 완성시키면 돼요. 이 사람이 할 일은. 그럼 완성시켰으니까 6월은 뭐야? 그 결과를 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년에는 뭐 하냐? 이 완성, 요 완성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하려면 뭐야? 여기서는 뭐야? 배우고 익혀야 돼요. 배우고 익혀야지만 내가 요 시기에 왔을 때 내가 나를 완성시키든지 다른 사람 완성시키든지 해야지만 이때 내가 결실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항상 이런 개념으로 항상 체크를 해줘야지 요것이 조금만 잘못돼도 상당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써준 그 글자들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원하는 것들이 뭔가를 항상 느끼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이 뭘 원하는 건가? 이거 뭐야? 미월에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뭐 해야 돼, 이 사람은? 완성. 그 완성 플러스 뭐였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완성 플러스 결정. 5월에 태어난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완성이나 키워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해야 돼요? 어? 이거 변화를 해야 돼요. 4월에 태어난 사람 뭐야? 완성의 키워드는 절대 변하지. 뭐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4월생은 완성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이고 5월은 완성하기 위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 겁니다. 미월은 완성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월이 태어났어요. 뭐 인묘진월이라고 칩시다. 인월은 뭐 해야 됩니까? 성장. 장생해야 되는 거야. 장생. 상생. 성장. 성장은 어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이건 장생이 뭐야?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장생을 뭐야?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신월이 태어났어요. 6월에 태어났어요. 수월에 태어났다고 쳐봐요. 뭐 해야 돼요? 이거 숙성을 시작해야 돼요. 이거 숙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이거는 숙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전환을 해야 돼요. 계속 숙성만 계속 시키면 안 되잖아요. 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먼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흔들림이 없는 기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만 보지 말고 자꾸 그냥 이 무슨 일간인데 그것만 따지면 원칙은 뭐야? 부여받은 연월을 먼저 살피라는 거야. 이 사주팔자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방법은요. 이 부여받은 것 또는 나한테 주어진 것들, 부여받은 것 주어진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조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조상과 부모를 어떻게 바꿔요? 내 성씨를 바꿔? 어떻게 무슨 수로 바꿔요? 이 호적은 절대 못 팝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저 자식이 개차반이어도 호적은 못 바꿉니다. 그걸 천륜이라고 해요. 천륜이라고 합니다. 근데 뭘 바꿀 수 있어요? 배우자 바꿀 수 있죠? 응? 부모는 못 바꿔도 배우자, 우리 엄마는 바꿀 수 없어도 와이프는 바꿀 수 있죠? 네. 그 차이예요. 엄마는 바꿀 수 있죠. 엄마는 바꿀 수 없지만 와이프는 바꿀 수 있어요. 엄마는 바꿀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목의 중심 사회예요. 아무리 남자가 해도 목의 중심 사회. 목의 중심 사회는 이 변함이 없습니다. 목의 중심 사회. 그러니까 48자는 부여받은 것, 주어진 것이 뭔가를 먼저 파악하는 거죠. 이 주어박하는 것이 연주와 바로 월주라는 겁니다. 이 연주와 열주를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내가 만들어가는 일주와 시주를 이렇게 내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연월주를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냐, 그죠? 즉, 나의 본성의 변화를 알아야지. 나의 인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본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따라 내 인격이 어떻게 내가 정립되었는가. 이것을 연주 월주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해. 그래야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요. 나는 복도 치질이도 없다. 나는 이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그거를 인정하지 말고 이 연월주에서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가? 연월주에 짜여진 구조대로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이것이 전부 다 직업 진로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제대로 갖추고 있나, 진로를 제대로 내가 찾고 있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 다 직업을 바꾸고 진로를 바꾸는 거지, 일주와 시주를 맨날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직업과 나의 진로가 과연 연주 월주에서 원하는 것인가, 그걸 먼저 항상 파악하고 나서 내가 이제 일주와 시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걸 파악하면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고 왜 이런 자식을 낳는지를 내가 인정하게 돼. 그래서 연월주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정명론이라고 해요. 정명론.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 시주를 파악하는 것이 이 숙명론입니다. 숙명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숙명과 운명을 모르는데 연월주는 정명론입니다. 숙명론이라는 것이 이게 이글 숙자예요. 내가 정명론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내가 나를 익혀갈까. 그래서 삶은 결국은 익어간다고 표현하냐. 이 성숙되어 간다. 이 성숙.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숙성된다는 그 의미가, 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인정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인정과 이해. 인정과 이해한다는 것이 참 이게 이게 더 힘들어. 예를 들어서 이게 솔직히 삶을 살아가는 게 이거지 뭐. 나의 인정과 이해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뭐야? 나의 한계와 나의 남들이 쳐놓은 경계를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는요, 이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이 한계가 있고, 남도 그만한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큼 가까워지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섞여버리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섞이는 공통분모에 따라 해서 여기서 뭐야? 이제, 뒤틀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나와 남 이렇게 경계선상에 이렇게만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거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나와 남은 항상 경계만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면 돼요. 이 경계가 곧 한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 땅 넘어가면 어떻게, 누가, 옆집 건물이 우리 집 땅을 넘어왔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시라 그래야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내가 실제 겪은 일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7층짜리 이렇게 모텔을 졌어요. 예? 여기다 모텔을 졌는데, 이 옆집 사람이 이 모텔 완공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측량을 합니다. 여기가 이 사람 땅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요거 내 땅이니까 요거 부셔 그랬어요. 건물 무너지잖아요. 네. 소송도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뭐 자기 땅에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저한테 팔았어요. 헐값에. 왜? 준공이 안 떨어져.
그런데 웃긴 거는 이 아줌씨가 이거 건물 딱 헐값에 사고 한 달 후에 이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아, 진짜로. 벼락 맞아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요만큼 땅을 자기가 사겠으니 아직 팔라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죽어도 못 팔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중국이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람한테 이 건물을 팔았어요. 요 조금 들어갔다고 건물 다지요. 근데 이 아줌마가 이거 좋아하지만 한 달 뒤에 이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현장에 내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하천에는 하천 부지는 다 개인 땅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 쓸지 여기 이 사람 이 아줌마가 텃밭을 막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수 부지를 이렇게 만드느라고 이 아줌마한테 빨리 다 철거 명령 내고 막 하는데 이 아줌마가 뭐 소송 걸고 막 난리 났어요. 결국 우리가 이기지요. 근데 이렇게 아줌마가 행패를 부리더라고. 근데 어느 비 오는 날 괜히 여기 나와서 이거 한다고 그러다가 벼락 맞고 죽었어요, 진짜로. 내가 아줌마가 들어가지 마세요, 막 그랬거든. 천둥번개 치고 하니까. 내 땅 내가 왜 못 들어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은요, 다 안 줘요. 반드시 악한 일을 하면요, 반드시 그에 대해 상응하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대방의 경계와 한계를 자꾸 무너뜨리려 그러니까 니 잘났니 나 잘났니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명리학을 통해서 익혀가라는 거죠. 음? 경금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경금의 한계. 경금의 경계. 신금의 한계와 경계를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지. 이게 포인트예요. 경금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목, 경금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겨울, 경금 다음에 오는 것이 신, 그 다음에 인, 임, 개까지인가? 갑. 경금의 한계는 요겁니다. 경금은 신인 갑이 자기 한계입니다. 한계. 신금의 한계는 어디까지 항이죠? 개가, 임계, 가물이 한계입니다. 항상 이거를 항상 놓치면 안 돼요. 경금은 딱 간목가장만 가는 게 한계예요, 한계.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간목은. 이 경금은. 그럼 간목은 뭐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이 경금은 인월까지만 가면 돼요. 에? 인월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면 신금은 어디까지 가면 돼요? 묘월까지만 가면 돼요. 자기의 한계는. 예? 그러면 이제 경진 이러면 어떻게 된 거야?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이 한계를 자기가. 경진. 신사 그러면 뭐예요?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이랬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은 경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 구분을 뭘로 하겠습니까? 경계 구분을 을로 하는 겁니다. 얘는 경계 구분을 뭘로? 병화로 하는 겁니다. 경계 구분을 을로 하는 거고 병화로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합이라는 거예요. 을경합. 네. 이게 병신합이라는 거. 이게 합함으로 해서 자기의 속성을 버리면서 경계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이 진중에 있는 을목과 반드시 경계 구분을 해갖고 서로 타협을 해야 되고, 신금은 이 사화라는 병화와 반드시 경계 구분을 해갖고 타협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진중 을목과 사중 병화랑 타협을 봐서 반드시 경계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안 하겠다는 구조가 어떤 구조들이냐면 술토, 헬수가 이렇게 있으면요. 나 싫어, 싫어. 내 꼴린 대로 할 거야. 어, 그럼 둘 중에 하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럼 경금이 경계 구분을 인식하는 건데 을목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아 경계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너와 나의 경계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고 신금이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 여기 똑같아. 너와 나의 경계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간에 을경이 있고 천간에 신병이 있다. 신금일간이 병화를 갖고 있든지 4월에 태어났다. 그 경금일간이 뭐 을목을 갖고 있고 뭐 진월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은 뭐야? 경계 구분을 하고 살아야 돼요. 경계 구분 안 하면 어디 사람 어떻게 되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아나무인.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러면 요와 유사하게 이 간목을 한번 경계와 한계를 구분해 볼까요? 간목의 경계와 한계와 경계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간목과 을목을 한계와 경계를 구분해. 간목의 한계는 어디까지 합니까? 을, 병, 정, 무입니다. 을목의 한계는 어디까지 합니까? 병, 정, 무, 기까지 하면 한계가입니다. 그러면 경계 구분을 하려면 반드시 뭘 얻어야 돼요? 기토를 얻어야 경계 구분이 되는 겁니다. 얘는 반드시 경금을 얻어야지만 경계 구분이 되는 겁니다. 즉 갑이 기토가 있다는 사람은 경계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을목이 경금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 구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없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아나무인이에요. 지멋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선생님, 수화는 한계 구분, 수화의 한계 구분은 내가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타인들이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병화일간이나 수일간이나 화일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금이 어떻게 한계 구분에 따라서 자기는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만 하면 돼요. 결국은 수화일간들, 수일간이나 화일간들은 뭐야, 이 결정만 하면 돼, 결정. 근데 목일간이나 금일간들은 뭐 해야 돼요? 선택만 하는 거야, 선택. 그러면 목월간이나 금월간들은 뭐야? 선택적 일을 하면 되고, 수와 월간에 있는 사람은 결정 짓는 일을 하면 돼요. 뭔가를. 여자입니다. 경신년생입니다. 정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정미일주입니다. 기유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근데 이 사람 운을 한번 볼까요? 이 팔대운에 18대운에 을이 들어오고, 8대운에 병술, 을류, 28대운이 갑신이 되겠죠. 38대운에 뭡니까? 개미가 되겠죠. 48대운에 이모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현재 나이가 44세입니다. 44세 여명인데, 현재 대운이 지금 요 대운에 와 있습니다. 올해 2023년 개묘년이 이렇게 왔습니다, 올해. 근데 이 사람의 사주를 봅시다. 신해까지 갔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어요? 봄 봄, 봄. 봄이 봄이요, 빠졌잖아요. 지금. 목이 빠져 있고, 다시 여기서는 그래도, 다시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갑니다. 이 사람 반드시, 요 과정에 반드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봄이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주가, 요 갑을이 이렇게 갑을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갑을이라는 목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요 시기를 어떻게 잘 버텨왔겠죠. 네. 목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생각이. 물론 지지는 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하지만 일단은 생각 자체가 이제 목이 있으니까 요 구간을 넘기다가 지금 요 개미대운에 오면서 지금 이 계면년, 물론 이민년, 계면년에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이 미토라는 것은 이 미토라는 의미를 알면 되잖아요. 미토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미토는 더 이상 목을 끝내라는 거잖아요. 네. 미의 의미는 뭐야? 더 이상 목은 끝내고 이제 금으로 바뀌어라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개미대운이 왔다는 거면 이 미토가 이제 그런 작용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너의 목은 너의 생기는 지금 끝내고 금으로 바뀌라는 거야. 완성의 모습으로. 이 사람 그 질문이 뭔지냐면 살고 싶어요 질문이야. 어, 나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누구 때문에? 이 미토 남편 때문에. 이 사람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다른 거 차차하고 자기 좀 살려달래. 질문 자체가 너무 버티기 힘들다. 배우자 트러블로 숨 쉴 수가 없이 힘들대요. 마음만 편히 살고 싶은데. 이 사람 사는 데나 왜 해월에 할 일이 뭐예요? 해월이 원하는 거. 해자축이 원하는 거. 선생님, 해자축이 원하는 게 겨울이 원하는 게 뭐지요? 응축 아닙니까? 아, 겨울이 원하는 거. 겨울이 원하는 거. 아까 겨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탄생시키고, 여름은 네. 완성시키고, 봄은 장생시키고, 가을은 내가 숙성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해월생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탄생시켜야 되겠죠. 아, 뭘 탄생시켜요? 목을 탄생시켜야 되잖아요. 네. 갑을이 있으니까 목을 탄생시키니까 이때는 살만했겠죠. 원국에는 목이 없기 때문에 불편했지만 요 시기 때는 그래도 살만했을 거 아니에요. 탄생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갑을이 오니까. 이해됐습니까? 물론 원국 자체에서는 이미 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 큰 메리트는 없어요. 이 사주 자체는. 근데 이 18대운, 28대운에 목이 오니까 생각적인 면으로 뭔가 자기를 목처럼 막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공간 자체는 이제 신유다 보니까 이거 계절로 의미했다면 큰일 납니다. 이 뭡니까? 유의 격이고 신의 형이니까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뭔가 바꾸고 싶은 거고 뭔가 자기를 어떻게 뭔가 걸림돌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가불로 인해서 지금 무던히도 지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을류갑신이라는 모습 자체가. 하지만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해월에서 가장 필요한 갑을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화일간에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화는 화지요. 화의 할 일은 뭐지요? 화의 할 일을 얘기해 보세요. 화의 할 일. 선생님, 화의 할 일. 일단 술을 만나서. 그렇죠. 술을 만났잖아요. 네. 화의 할 일. 이 사람 할 일이 있어요.
근데 해수에서 원하는 건 갑을이란 말이에요. 갑을. 갑을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화일가는 사는 거는 할 일은 분명히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할 일은. 근데 이 사람이 직업적 요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주구조에서 지금 미토 때문에 자기 목 할 일들이 지금 점점점 요 해월 요 공간이 지금 점점점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해는 반드시 이 목이라는 곳으로 나가야지만이 비로소 이 내가 태어날 때 주어받은 요것이 이렇게 확장성으로 가는데 이게 여름으로 만나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이 일지 미토라는 겁니다. 미토. 미토가 나한테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된 질문사가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주된 관심사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도 아무 지장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할 일은 명확하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지 미토 자리가 이렇게 흉하게 자기한테. 근데 이거 이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사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선생님이 답변을 해줘봐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답변해주고 싶어요? 아니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먼저 뭐 이거부터 물어보세요. 누가 그러면 뭐 재혼하실 거야 안 할 거야 그것도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재혼하실 거야 안 하실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재혼이 되려 그러면 뭐야? 배우자 궁이 있어야 되죠. 배우자 궁이 현재 일지궁 외에도 다른 데 배우자 궁이 들어 있어야지 이 재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미토의 일지궁은 뭐예요? 뭐죠? 사오미죠. 사오가 다 일지궁과 같은 똑같은 뭐야? 화잖아요, 화. 에? 이해됐습니까? 이 사람 배우자 궁은 일지잖아요. 궁을 딱 쉽게 말하면 집, 같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배우자, 그러면 미토인데, 삐어트 옆에 똑같은 화인 사오가 있으면은 배우자와 사는 집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야? 이혼 후 다시 재혼을 합니다. 재혼할 기회성이 엄청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응? 응? 근데 이 사람은 배우자 궁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개? 배우자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청간은 포함 아니에요? 일단 배우자궁이 없잖아요. 하나밖에. 네. 배우자궁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배우자 성을 한번 봅시다. 배우자의 성은 이제 십신으로 보는 겁니다. 정화일간은 극하는 관성이 뭐죠? 해수. 개수,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잖아요. 아, 예? 네. 관성이니까 수가. 네. 이사주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해중 임수가 있잖아. 아, 네. 해주. 해중 임수니까. 이 사람은 10중 8구 부모님이 소개시켜준 사람을 중매 결혼했어요. 이 사람은. 10중 8구. 부모가 해미로 합표시켜준 거예요. 아니면은 하룻밤 잘못 정임합됐으니까 어떻게 그냥 생각지도 않게 임신해 갖고 결혼한 케이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개수운이 있다 오고 임수운이 오니까 이제 이 뭐야 어떻게 되겠어요? 배우자 성이 지금 중복돼 버렸잖아. 해중 임수와 이 개중 이거 뜨니까 뭐야 배우자의 생각이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언제 되게 요 이모 대원에는 무조건 이 사람은 이혼하죠. 지금 이혼 절대 안 됐죠. 아, 이모 대원은 무조건 이혼합니다. 해중 임수가 이렇게 드러나 버리니까. 지금은 이혼할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이 아직까지 3, 애기들이 어려서 2, 3년은 더 있어야 돼요. 아니 딱 그냥 떨어져요. 44세에서 2, 3년 더 있으면 40한 7, 8세 될 거 아니에요. 네. 또 딱 임대운 오잖아요. 이때 무조건 이혼합니다. 이때 뭐가 들어오는 겁니다. 배우자 군이 들어오잖아. 아, 네. 이혼하고 재혼할 겁니다. 아, 저기 대운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물어보는 질문이 뭐 일적인 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배우자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가 이 목기라는 자기 생기를 다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 미토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할 것은 이걸 배우면 돼요. 이 미토. 이 축토는 뭘 빨아먹는 거예요? 박을 기운. 그렇죠. 신유를 빠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신을 빠는 것이 축이고, 지는 뭘 빨아먹는 거예요? 해자. 겨울을 빨아먹잖아요. 임계를 빨아먹는 겁니다. 미는 뭘 빨아먹는 거예요? 임묘를 빨아먹는 거예요. 가부를. 술토는요? 사오를 빨아먹는 겁니다. 병정을 이렇게 빨아먹는 겁니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축진미술은 이렇게 신유, 해자, 임묘, 사오, 천간에 경신, 임계, 갑을, 병정이 있으면요, 요 글자들이 일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런 운이라든가 요런 글 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아, 물질적 추구 성향이 강해진다. 두 번째 뭐죠? 뭔가 전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물질적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글자가 일지에 딱 있다는 것은 일지공자자. 아니, 월지에 있으면 뭐예요? 직업. 일지는 배우자의 문제. 시지는 뭐야? 자녀들의 문제. 연지는 뭐야? 나의 근본 터전이나 조상의 문제. 아니, 나의 업종의 문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물질을 얻으면은 전환해야 되고, 전환하면은 물질을 포기해야 되고, 절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가질 수는 없다. 이런 문제가 반드시 개입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게 토예요. 토는 항상 뭐예요? 전환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야. 그래서 지지의 토는 뭐냐? 이 전환과 전환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의 토는 항상. 천간의 토는 뭐예요? 천간의 토는 뭐죠? 네. 인식체계 전. 그렇지요. 바로 인지력의 변화네요. 네. 인지력의 변화. 근데 지지는 그게요. 뭔가 반드시. 지지는 반드시 물질과 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여기서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기운을 선택한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의 물질은 뭐죠? 개수가 되는 거고, 진의 기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을목이 되는 겁니다. 축의 물질은 뭐죠? 신금이 되는 거고, 축의 기운은 뭐가 되는 거죠? 개수가 되는 겁니다. 미의 물질은 뭐가 되는 거죠? 을목이 되는 거고, 기운은 뭐가 되는 거죠? 정화가 되는 겁니다. 술의 물질은 뭐가 되죠?
술의 물질 정화가 되는 겁니다. 기운은 뭐가 되죠? 예? 기운은 뭐가 돼요? 신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랬죠? 네. 황당해요. 올해 개수운이 왔잖아요. 네? 올해 개수운이 왔잖아요. 개면연으로. 네네. 진에 있는 사람은 이 개수를 물질로 활용할 겁니다. 축이 있는 사람은 이 개수를 뭘로 활용하냐면 기운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기운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조금 개수가 뭔지는 십성으로 판단하는 그렇죠. 건가요? 아, 십성으로 첫 번째 정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일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나를 보는 거고, 이 정인의 속성은 절대 안 변합니다. 정인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집니다. 이 정은 무조건 조급입니다. 조급증. 편은 뭐라고? 여유. 네. 편이 정이 됐다가 다시 새로운 걸로 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편정으로 해서. 올해 모든 사람은 조급해요. 그러니까 올해 모두 국정이 다 조급하잖아요. 졸속이고 다. 네. 사람들도 올해 되게, 그러면 진중 개수는 물질적 조급함이 있고, 축중 개수는 정신적, 기운적 조급함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축중 개수이기 때문에 어떤 기운적 조급함이 생겨. 근데 나한테 이 개수는 식신이란 말이에요. 식신. 식신이고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 나한테는 이제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 그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내년에가 임수가 오면은 뭐 이제 양간들은 이제 생지를 보는 거예요. 양간들은 음간들은 전부 음간은 뭘 보냐면은 이 묘지를 확인하는 거고 양간은 뭘 확인하는 거예요? 생지를 확인하는 거야. 생지를. 생지의 지장간은 전부 양만 있습니다. 예? 네. 묘지의 지장간 전부 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지라는 것은 뭐야? 나의 틀과 꿈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나의 꿈이 실현된 거, 실현된 모습이라서 이건 뭐야? 기와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간에는 기와 질이 있다는 거예요. 기운이 있고, 이 물질이 있는 것이 음간이지만, 양간들은 생지에서 틀을 갖추고 꿈을 만드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면 인해는 무조건 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뭐야? 이제 이 사람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라는 어떤 확장의 모습으로 꿈을 꾸라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 사람이. 이해되셨죠? 네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화의 지장간에는 무경병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떤 틀을 가졌어요, 이제. 확장된 틀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경금으로 이제 완성하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신은 뭐예요? 신은 뭐야? 임경이잖아요. 완전히 확장됐다나요. 사람이 확장된 모습으로 돼 있으니까 이 임수라는 어떤 거 뭐야? 임수라는 꿈을 꾸라는 거야, 다시. 어제 먹은 거?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회라는 것은 뭐야? 무갑임이라는 거야. 사람이 임수라고 완전하게 틀이 갖춰진 거야. 응축된 곳에서 이 생기를 만들어내는 건 탄생시키라는 감목의 꿈을 꾸라는 겁니다. 뭔가 탄생시키고. 얘는 뭐야? 숙성시키라는 꿈이에요. 이 숙성시키라는 꿈. 임수는 숙성이에요. 숙성. 숙성시키라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병화는 완성시키라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요게 양간들은 전부 생지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됐죠. 이게 이 지장간에 다 알려주는 거고, 묘지에서는 반드시 내가 기운을 쓸 것인가 물질을 쓸까 반드시 뭐 결정하라는 겁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지는 무조건 뭐야, 이제 시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틀을 시작할 것인가 꿈을 시작할 것인가, 꿈을 실현시킬 건가. 꿈을 실현시킨다는 건 나의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 틀을 시작하는 건 뭐야? 나의 뭐야? 이게 사회적인 모습이라는 거야. 틀이 갖춰지면 사회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꿈을 실현시키려고 나가. 예를 들어서 인월생인데 천간에 병화라든가 갑이 같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인월인데 갑병이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나의 틀로 가지고 사회생활 하지만 그 사회생활하는 목적은 나의 개인적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기에 더 치중을 준다는 거야. 아, 그 지장간에 있는 게 천간에 떠 있는 게. 응. 근데 병화가 없이 갑만 있는 사람은 그냥 나의 사회성만 드러내는 거야. 아, 그게 양간되려는 거야. 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떠드니까 배고프다, 배고파. 예. 하여튼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금 임수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고, 경금 임수, 경금 신금이라는 건 결국은 이 목이 이제 경신금으로 바뀐 거지, 뭐 갑을은 따로 있고 경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병정을 보는데 반드시 왜 수화를 살피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네네. 갑을 살피는데 왜 경신금을 살피는 이유. 어? 네. 임계를 살필 때 반드시 병정을 살펴야 되는 거고, 병정을 살필 때 반드시 임계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할 일이에요, 할 일. 아, 할래. 할 일. 그래서 이제 다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추석 끝나고나 이제 봐야 되겠네. 네네. 추석 끝나고는 이제 다시 이제 오프라인 할 거예요. 이거 나 오늘 해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답답해 내가. 혼자서 막 하니까 뭐 피드백도 없고. 우리 예. 보배님 잘 들었습니까? 네. 잘 이해됐어요? 지금 거는 조금 이해 안 가는데, 그래도, 요건 내가 해볼게요. 요건 내가 영상으로 다 녹화해 놨으니까 다 보내줄 거예요. 네.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오프라인 이제 10월 달부터 다시 이제 오프라인 해야 되겠다. 이게 이거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네. 혼자서 이게 벽보고 하려니까. 그래, 요거는 이제 영상으로 받아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 뭐 똑같은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틀 흐름을 다시 한번 내가 잡아드렸고, 오늘 배운 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양의 상보적 개념을 항상 알아야 되고, 오행의 상대적 개념을 항상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손뼉이 없는데 무슨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것들은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경신금은 무조건 가을, 겨울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거기에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질투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죠. 나를 맨날 응원만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를 질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주 구조들은 거기 가는 거고, 할 일은 반드시 내가 나를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나와 손뼉을 마주칠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할 일만 있어서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흐름이 쭉 원활하게 흘러가야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겨울을 거치지 않고 봄으로 갔다. 이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왜? 나의 흐름이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고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니까 열정이 많이 반감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여름으로 가자니 뒤로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시대는 앞으로 가는데 나는 거꾸로 가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의욕이 생기겠냐. 한 것 또 하러 가는 거예요. 계속 뭐 삼수, 사수, 오수 하는 뭐 재수생 모습 연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을생이 원국에, 신월생이 원국에, 아니면 신년생이 원국에 5월에 태어나고, 아니면 신월생이 일지에 5월, 4월, 미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 것 또 하러 가는 거예요. 왜 신월생들은 반드시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원국의 흐름이. 유술해 자축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이거 대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원국의 흐름적 모습을 얘기하는 거. 대운은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운은 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니까. 어? 이런 것만 먼저 빨리 파악해도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범띠야. 그럼 월제는 무조건 뭐야? 여름이 와야 돼. 하다못해 묘월이나 진월이 오든지 해야 되지. 여기에 갑자기 범띠인데 저기 가을 신유수로 와버리면은 뭔가 빠져버렸잖아. 아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태어났다 범띠가. 그럼 뭐야? 한 것 또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이래 할 게 뭐 있어요? 공부밖에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 이제 일간이 그게 자기한테 할 일이냐 없냐를 착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국은 이미 나의 이 계절적 흐름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연이든 태어나는 월이든 태어나는 일이든 반드시 그 다음 글자는 반드시 앞으로 가야지 유리해요. 뒤로 가면 한 것 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묘일날 태어난 어떤 사주가 있는데 시에 예를 들어서 축이라든가 자를 봤다. 그럼 묘는 반드시 진이라든가 사오미로 나가야 되는데 시가 뒤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말년에 뭡니까? 공부나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식과 관계가 안 좋다는 게 이미 바로 나와요. 자식 나면서 내가 밖에서 활동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이 시주자는 자식이잖아요. 이미 원국에 그렇게 태어났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식과의 관계가 그닥 좋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으면은요, 그냥 자식 때문에 자기가 어디 나가서 뭐 활동을 못하고 그냥 자식 키우는 데밖에 못한다는 거죠. 왜? 해자축은 탄생이잖아요, 탄생. 사회에 동량이 될 우리 아이들, 사람들을 이렇게 탄생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해자축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갖는 직업은 뭐겠어요? 뭐 유아교육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있으면 돼요. 진짜 그런 데 가 있다니까? 아니면 요양보호사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야? 간호원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 시기 때. 왜? 묘는 반드시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해자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케어해서 탄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의 일꾼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원국으로 가지고 이렇게 파악하는, 원국에서는 계절적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대우는 계절적 흐름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추가 설명이 더 길어졌네. 또 이렇게 하고 또 추석도 잘 보내시고, 예? 다음에 네. 수업 일정은 이제 추후에 다시 이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네.